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예, 역대 뭐 더운 날씨 많았는데 근래 들어 많이 더운 것 같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94년도 5년도 이럴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엄청 더웠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가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예.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가 참 더웠어요. 예. 성수대교가 먼저인가 아무튼 94년도 여름이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그때 성수대교죠. 그땐 90년대에 많이 더웠고 그 이후 또 아주 선선한 여름도 좀 몇 번 있었는데 근래 많이 덥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저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얘기, 오태민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든지 부회장이었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학생회 일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오태민 그분이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전문가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경영학과 나오셨죠.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변신인데, 근데 요즘 보면은 운동권 하셨던 분들이 머리도 좀 있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송영길 이런 사람들도 뭐 운동권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 운동권 하신 분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운동권 했다 그래가지고 뭐 머리까지 나쁘다라기보다는 운동권 자체가 나쁜 거죠. 저는 솔직히 저는 송영길 이런 사람이 운동권 안 하고 그냥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민한 머리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튼 오태민 그분이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 얘기도 좀 약간 감칠맛나게 좀 해주신 분이 이제 박종훈인가요? 지식한방 이분도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저도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2100만 개인가요? 네, 2100만 개밖에 이제 한정되어 있지 않죠. 딱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을 하면 이제 2100만 개가 되는 겁니다. 다 채굴을 못했지 아직. 근데 채굴을 다 못해도 이제 남은 게 이제 거의 90 몇 프로인가 이렇게는 이미 채굴이 된 거고 남은 게 이제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100년인가 뭐 그때 가면 다 이제 끝난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이제 양이 만약에 다 될 때쯤이면 비트코인이 엄청 비싸진다라는 거죠. 이 계산의 논리로 따지면. 왜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되게 좀 적고 필요로 하는 사람 많고 물량은 적으니까 하는, 그야말로 시장 경제적인 논리인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거 다 뭐 빵이다.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비트코인 안 믿는다. 워런 버핏은. 일단 비트코인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이제 나뉘는 거지. JP 모건, 이제 뭐 그분도, JP 모건 CEO, 그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처음에 막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또 긍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부자들 중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죠. 본인이 뭐 가장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전 세계 부자들 중에서 가장 아마 적극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IT 기업 종사하시는 CEO들은 비트코인 아마 많이 사고 있을 거예요. 네, 많이 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가 알고 봤더니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 사토시라는 게 이제 일본 말이잖아요. 근데 일본인 이름을 도용해서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제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 그러니까 익명이 아니라 그 이제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 2009년에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그게 됐는데, 만들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는 뭐 사기다 뭐다 해서 많이들 제가 17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뭐 그걸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들의 얘기대로, 그들 이제 오른다는 사람들의 얘기대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뭐 100원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뭐 어느 순간에 뭐 100만 원 됐을 때 사람들이 말이 되냐 했는데,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된다 뭐 이랬는데 진짜 1억이 됐어요. 지금 1억 5천이 넘었죠. 1억 5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의 어떤 그것도 보다 제일 이제 바라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과연 제도권에서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맞냐 안 맞냐는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달러라는 것이 미국의 나라가 그냥 허접한 나라였으면은 허접한 나라였으면은 뭐 달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뭐 파운드라는 것이 뭐 대영 제국이라는 어떤 그런 실체가 없었으면은 파운드화를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쳐줬겠습니까? 지금 파운드화 폭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제도권에서 이제 이게 정말 인정이 되느냐, 그럼 그 제도권이 어디냐. 제도권이라는 것은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 미국이죠 뭐.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다음에 힘센 국가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께나 아는 사람들이, 또는 이름께나 아는 국가, 이름께나 아는 집단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제도권이 들어간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아무리 이게 뭐 대단한 뭐 진짜 대단한 거라도 그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은 제도권에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꾸 이제 이상한 어떤 오타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는 책을 꼭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읽고 나면은 부자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상식적인 사고가 되고 10명 중에 8명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지. 왜? 10명 중에 8명이 내 상품을 사고 10명 중에 8명이 내 의견에 동참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고 권력을 안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동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한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 인간이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어쨌든 반론을 제기하고 뭔가 의심을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뭔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걸 동의하진 않았지. 예. 왜?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는 게 없으니까. 뭐 화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말 그래도 가치 저장의 수단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데 가치를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자동이체를 할 때 돈으로 인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자기들의 국가 화폐가 있는데, 원이든 엔이든 위안이든 달러든, 이 국가의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아무런 어떤 포지션이 없어요.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걸 뭐 긍정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들이 소위 얘기해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연준 의장이라든지 파월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 부정도 안 해. 그냥 안 해요. 본인들은 비트코인 많이 사놓고 있겠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일단은 달갑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서운 거예요. 왜? 중앙정부가 왜 달갑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응? 모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데, 그 돈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가 비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은 정말 위대한 거죠. 왜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존재를 위협하느냐? 이제는 돈이라는 가치가, 돈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돈이 교환의 수단은 충분히 있는데, 가치 저장의 수단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는 그 능력을 상실한 거죠. 왜? 우리 기본적으로 예전엔 1,000원짜리 화폐가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은 1,000원짜리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다 10,000원, 50,000원. 그리고 실제로 뭐 자동이체로 우리가 무슨 뭘 보낸다 그러면은 더 많은 금액을 보내고, 그리고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걸 현금으로 우리가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은 가방 몇 개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는 돈의 개념은 진짜 돈이 귀했는데, 요즘은 돈이 안 귀해. 돈이 가지고 있는 저장 가치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돈을 되게 많이 찍어낸 부분도 있고, 특히 가장 가치 있다는 화폐, 이 달러를 거의 무진장 찍어낸 지가 벌써 5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찍어냈으니까 거의, 아니다, 70년대부터 찍어낸 게 70년대 본격적으로 찍어낸 거죠. 계속 찍어냈는데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닉슨 독트린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브레튼 우즈 체제를 고수하지 않겠다. 즉 근본이제를 폐지하겠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이제 킹스턴 체제라고 그러죠. 자마이카에 있는 킹스턴. 거기에 이제 모인 7개 국가가 결국은 G7인 거예요. 예, 그 G7이 뭐다? 그래, 그럼 대신 우리가 너희들 달러를 신용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해 줄게. 옛날에는 7개 국가가 안 모여도 달러가 대단한 거였어요. 왜? 7개 국가가 안 모여도 이미 달러는 금과 바꿀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 7명이 안 모여도 되는데, 이제는 달러로 금을 안 바꿔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7개 국가, 그나마 지구상에서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뭐 또 있나요? 아무튼 요즘에는 우리가 G7 국가, 웬만한 국가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G7이라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국가들, 우리는 그지고 걔네들은 완전히 그냥 정말 뭐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국가였죠. 영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하늘이자 하늘. 영국인이면 뭐 한국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그냥 비교할 수도 없는, 지금 영국하고 한국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국이 더 낫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참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예전에 잘 됐다, 옛날 금송아지가 있었나 없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가 이제 사실은 막 찍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무작정 막 찍어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뭐 제조업이 갑자기 강해진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팔아가지고 무역 수지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뿌려놨던 달러를 다시 이제 회수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뭔가를 써야 되는데, 군사력을 쓰고 뭐 이렇게요, 정치력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뿌려왔던 우리가 맨날 원조 받았던 거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지금 지난 거의 근 100년 동안 썼던 돈을 엄청나게 많잖아.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미국이 자기가 돈을 안 찍어도, 균형 수지를 맞추면서 돈을 안 찍어도 미국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우리가 돈을 전 세계로 좀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저렇게 안 찍었고, 우리한테 자꾸 돈 달라고 그럴까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쉬운 방향으로 가면은, 자기들은 영원히 근육이 없는 사람이 되고, 머리만 있고 근육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인간이 될 거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찍을 때 찍더라도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부수적인 어떤 것이고, 실제로는 뭐다? 우리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있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돈 그리는 것도 얘네들이 지겨운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사실 이러다간 정말, 진짜 완전히 그냥 남자로 따지면 갈비씨 아저씨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미국 우파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지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지금 이 달러의 가치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가지고 지금 다른 걸 뭘 자꾸 사기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 금하고 비트코인인 거예요. 비트코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달러가 어디에서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 그 돈은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좀 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들끼리 뭐 밥 사 먹고 뭐 하고 하는 것 빼고, 돈 좀 번 놈들이 달러를 막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다 뿌리고 쓰고 다니면 엄청난 인플레가 될 테니, 걔네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뭘 좀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것도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거 한정이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저장 가치를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인데, 그럼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많이 해서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면, 중국 존님만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을 그만큼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금은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 하나 가지고는. 금값이 폭등할 것도 있지만, 금 하나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금 말고. 금 말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사실은 페트로 달러를 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원래 예전에 말 잘 들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달러만 받고 석유 팔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어 버리게 만든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봐봐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된 게, 내가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판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달러를 찍어도 누가 그걸 달러를 별로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찍어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러만 써서 찍어내는 것도 문제인데,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물품인 석유를 사는데 달러를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막 산다는 느낌이 들면, 이건 더더욱 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달러 때문에 미국은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달러를 좀 용이하게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타난 건 원래 그러기 위해서 나타난 건 아닌데, 원래 아닌데 달러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올랐던 거, 2017년도, 18년도 이럴 때 올랐던 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그냥,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효용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암호를 풀 수가 없잖아요.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는 어떤 희소성 가지고 이제 이게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이제 합류가 되면서, 이제는 막대한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좀 달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가면 다른 화폐들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화도 그렇고, 뭐도 왜, 달러도 산다는데 원화가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럼 엔화도 사야 되고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분출해지냐면, 이거, 이게 뭐 한정돼 있는데,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면은 미국이 저렇게 사고 뭐 일본도 사고 다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다 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응? 정말 여기에 뭐 비트코인 하나에 뭐 1000만 달러 한다고 오르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제도권으로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희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우리가 뭐 대구에 있는 부동산은 뭐 2, 3억인데 서울에 강남에 있는 건 30억, 40억이라면 이건 솔직히 뭐 똑같은 돌로 짓고 똑같은 콘크리트 진 건데 어디는 뭐 2, 3억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걸 귀하게 여기느냐 안 귀하게 여기느냐, 이 그냥 관념의 차이인 거예요. 관념의 차이. 신라시대 때는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그럼 경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원래는 떼부자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주 살면 어떻게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경주 사는 시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경주 살았던 1000년 전에 경주 살았던 분은 지금의 경주 살았던 분이 아무래도 좀 사시는 분이 좀 더 그런 것처럼, 반대로 1000년 전에 한양 살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1000년 전에 한양 살았던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거지 뭐. 1000년 전이면 뭐야, 지금 고려시대 때 뭐 한양 뭐 그냥 개경 밑에 있는 그냥 작은 도시야. 그렇잖아요. 응? 그게 지금 보면 상대적인 거란 말이지. 그게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도권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힘 있는 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할 텐데, 앞으로 전망은 사실 뭐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역사상으로 봤을 때 한 번 인류가 그것이 귀하다라고 다 정해져 있던 것이 귀하지 않아진 건 없어요. 어떤 지역이 바뀐 적은 있는데 물질이 바뀐 적은 없다고. 물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어떤 지역, 뭐 옛날에 유럽에서는 비엔나가, 제가 이제 휴가 가는 데가 비엔나인데, 비엔나 빈 필하모 오케스트라 이거 보면서, 또는 빈필 하우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 막 화려해, 막 장난 아니야 안에. 진짜 돈은 다 비엔나로 왔던 것 같아 옛날에. 17세기, 뭐 16세기 이럴 때. 그럼 뭐 하냐고. 지금 가보면 한산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제가 비엔나 추천하는 게, 막 마그라글거리고 중국인들 많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비엔나 가면 아무도 없어. 동양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 파리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앉았는 거예요. 파리 사람들한테 냉대받으면서. 비엔나 가면 지하철도 사람도 없고, 가면 다 친절하고, 또 비엔나에 또 한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한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맛집. 그런데 가서 막 김치찌개 먹으면서 와인에 막 싸고, 응? 일단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해. 내가 그래서 휴가는 쉬러 가는 건데 먼 파리나 런던이나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만 중국 애들, 먼 베트남 애들 다 섞여가지고 같은 동양인 취급받으면서, 꼭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비엔나, 옛날엔 비엔나였지만 어느 순간에 뭐 어떻게 됐어요? 파리 됐다가, 파리에서 런던 갔다가, 런던에서 뉴욕 가고. 그렇죠? 지금 런던이 옛날 런던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뉴욕이지 뉴욕. 서울도 옛날엔 아무것도 아닌 도시지 뭐. 그지들 소굴이지. 근데 봐봐요. 서울이 그지일 때도 금은 금이었고, 고려 개경일 때도 금은 금이었고, 서울 한양일 때도 금은 금이었어. 금덩이는 언제나 금이야. 응? 금은 우리가 금이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길 때부터 지금까지 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금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역이 바뀌고 뭐 어느 부동산이 떴다 내렸다, 뭐 서울이 갑자기 이제 죽고 평양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통일되면. 서울은 죽고 평양이 뜨면 평양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강남 다 죽고 평양 대동강변에 사는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인류가 만들어낸 저장 가치 수단 중에서 그것이 사멸된 경우는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금은 똑같잖아요.
똑같아. 구리도 뭐 오히려 더 올랐지, 구리도. 옛날에는 구리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은 만들어진 금속이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비트코인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오태민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왜냐면 뭐 그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되게 유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유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강한 자들이 그걸 유망하게 만들고, 또 제도권이 그걸 유망하게 만들면 그것이 자동성을 가지고 가속도를 붙기 때문에 그거부터는 그것이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것 경우는 인류가 망하거나 호모사피 현생 인류가 다른 현생 인류로 바뀌거나 뭐 다음 생의 인류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가속도는 증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아마 계속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유효 자금이 있으면 그냥 사놓고 한 10년, 20년 후에 노후 자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거기다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 말씀 맞다나 70 넘으면 돈 쓸 일도 없대요. 왜냐면 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저희 아버지가 대식가인데, 엄청난 대식가인데, 나이 드시니까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럴 마음도 있지만, 나이 들면 그런 생각도 없대요. 70 넘으면 건강한 게 자랑이래요. 내가 뭐 서울대학 나왔네, 뭐 강남 사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서울대학 나오고 강남 살아도 몸이 안 좋으면은 몸이 좋은 어디 뭐 시골 사는 동창보다 못한 거야. 그래서 70대 80대 가면은요, 그렇게 뭐 크게 노후 자금 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신문에 쓰는 이유는, 신문이 쓰는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자꾸 자기들 돈 벌려고 그렇게 자꾸 뭐 노후가 불안해요, 뭐 한 달에 얼마 벌어 필요한데 무조건,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이야. 제가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돈 남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꾸 풍족하게 살려면요, 지금도 모자라. 지금도 풍족하게 살려면 지금도 모자라. 월 1억 써도 모자라. 진짜 내가 마음 먹고 풍족하게 살려면. 근데 자꾸 솔직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60, 70년대 그렇게 하는 분위기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뭐 집에서 김치 담궈 먹고, 응? 쌀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아껴 먹고 이러면은,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솔직히. 응?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텔레비에 나오는 거 다 하려고 하고, 뭐 피자 시켜 먹고 뭐 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피자 같은 것도 안 시켜줬잖아요. 뭐 그거 몸에 안 좋다 그러면서 돈 아끼려고. 어렸을 때 우리 짜장면 같은 것도 안 시켜주고, 짜장면도 우리가 무슨 뭐 어느 날이만 먹지, 그걸 무슨 뭐 매일 그렇게 뭐 물 먹듯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돈이 없어도 잘 살았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돈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하나 사고 이렇게 많이 안 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른 화폐는 좀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뭐 리플이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은 뭐 그나마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그냥 사놓고, 남들이 물어보면 없어, 이렇게 해놓으면서 자기 혼자 그냥 나중에 7, 80대 때 그냥 그거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뭐 저기 산에 등산이나 하고 이럴 때 그냥 좀 놀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괜찮은 어떤 뭐라 그래요, 쌈짓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재테크 같은 거 요즘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배당주 같은 거나 사서 뭐 크게 오르고 안 오르고 따라서 배당주 같은 거나 사가지고 그냥 일간에 돈이나 좀 나오고,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업이란 것도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막말로.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불변하는 것은 결국은 금, 은, 비트코인 세 가지는 그나마 좀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요즘 비트코인이 하도 주목을 받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